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경영학과의 권방현 교수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경영학과를 지원하신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빅데이터 경영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빅데이터 경영학과 소개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크게 4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혁명 1세대고요. 두 번째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 그리고 마지막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60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증기기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존의 농업 중심이었던 인류 역사가 크게 바뀌게 되었지요. 그리고 산업화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2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내연기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형화되어지고 대형 소비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분업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정보화 시대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컴퓨터와 그리고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덕분으로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산업 중심이었던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화 되어지기 시작이 되었고요. 자동화가 촉진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입니다. 2016년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이 용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또는 3D 프린터 이런 등등의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되어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향후 시대는 데이터가 자본과 노동으로 대변되어지는 기존의 경제 특징을 대체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변형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 겸 집행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슈왑 위원장이 2017년도에 세계경제포럼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왔던 기본적인 그런 질서와 방법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기술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왔던 모든 방법들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게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2017년대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경제혁명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하게 되었고 세계경제 대변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 이런 3개의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특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초융합이나 초연결, 초지능에 대변되어지는 모든 기술들이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기반적인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주도 기술로는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IoT,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이러한 기술들로
대변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가장 기반적인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빅데이터 경영학과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시는 화면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빅데이터 경영학과의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입니다. 요 위에 URL 보이시죠? 요 URL을 입력하시고 우리 학과의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과 괄호 열고 3년제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빅데이터 경영과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대학교 중에서 특화되어진 빅데이터 경영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밑에 보시면은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내년부터 빅데이터 경영학과는 4년제 학사학위를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서 그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입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심화 과정을 통해서 4년제 학사학위도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SNS 마케팅 활용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겸비한 스마트 경영 실무 전문가 양성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과의 메인 모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경영과는 도전 의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스마트 경영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 마케팅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SNS 마케팅 실무 전문가, 두 번째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빅데이터 실무 전문가, 그리고 마지막 4차 산업혁명 환경으로 고객과 연결되는 스마트 경영 실무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 분야에서는 SNS 마케팅의 기획, 컨텐츠, 모니터링과 온라인 마케팅을 책임지는 그런 실무자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마케팅, 금융, 공공서비스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영 분야에서는 ERP 시스템을 이용해서 SNS 마케팅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육성받게 됩니다. 빅데이터 경영과를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특징을 포함해서 크게 10가지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경영과는 4년제 학사학위를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서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경영과는 SNS 마케팅 전공과 빅데이터 경영 전공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 번째,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교수와 학생이 1대1로 멘토 교수 체제로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재학 기간 동안에 다수의 전공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 현장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SNS 마케팅 분야와 빅데이터 분야의 외부 공모전에 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삼성전자 서비스와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소, EC마이너 등과 여러 가지의 산학 실습, 실무 교육, 업무 협약 등등이 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외 취업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해외 현장 파견 실습, 어학 연수 이런 부분들을 교육 과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글로벌 현장 학습, 해외 취업 아카데미, 글로벌 어학 교육 연수 프로그램, 해외 자매대학 교환 학생 파견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위한 지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열 번째, 현재 뉴욕 주립대학교 코블스킬 캠퍼스와 학사학위 과정 협약으로 편입이 가능하십니다. 최대 65학점 인정을 받는 특혜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또 입학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경영학과의 교과 과정입니다. 빅데이터 경영학과는 인재 양성 유형, SNS 마케팅 실무자, 빅데이터 실무자, 스마트 경영 실무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케팅 전략 기획, 고객 관리, 고객 성과 관리, 통계 조사, 빅데이터 운영 관리, ERP, SCM, 구매 조달, 스마트 물류, 사무 자동화 이런 분야에 관련되어진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경영과에서는 학사 교육과정 동안, 즉 3년 과정 동안에 전공 자격증을 5개 이상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 분야에서는 경영지도사와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 구글 애즈 등의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사회조사 분석사, 빅데이터 분석 기사, 타블로 시각화 자격증, 구글 애널리틱스 등의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여름 겨울 방학 동안에도 타블로 시각화 자격증을 우리 과에서 특별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타블로 시각화 자격증은 해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료를 100불에 달하는 응시료를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특별한 과정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영 분야에서는 ERP 정보관리사, 전산회계와 같은 AT, 정보기술 자격, ITQ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경영학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진 모두 5분의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5분의 교수님들은 각 전공 분야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크시고 영향력이 크신 그런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경영학과의 공지사항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학생들한테 학과 홍보 자료로서 배포되어졌던 그런 소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개 자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또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져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금년도 빅데이터 경영과에서 진행되어졌던 여러 행사들의 포토 갤러리입니다. 보시는 이 장면은 2021년도에 진행되었던 삼성 서비스 인턴십이 수료되어졌을 때 수료증을 교부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들은 금년도에 진행되었던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와 우리 빅데이터 경영학과와 상호 협력 및 교류 협약식의 사진입니다. 가운데 아래쪽 사진의 가운데 계신 두 분이, 한 분은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의 센터장님이십니다.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가 우리나라 빅데이터 연구 분야의 전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경희대학교에서 금년 여름에 진행되었던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 우리 학과 학생 2명이 참여하여서 성공적으로 수료증을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EC마이너 회사와 우리 학교와의 산학협력 및 가족회사 협정 체결식입니다. 참고로 EC마이너는 대통령도 다녀가신 굉장히 유망한 그런 회사이고요. 우리 학교와 우리 학과 그리고 EC마이너가 상호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한 그런 체결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빅데이터 경영학과에 대한 소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회에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인으로 활동하실 시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10년 후 정도가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은 지금과는 굉장히 사회가 많이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새로운 미래를
빅데이터 경영학과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한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빅데이터 경영학과를 지원하신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신입생 여러분. 빅데이터 경영과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빅데이터 경영 전공에 대해 소개할 서대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빅데이터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먼저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해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 즉 컴퓨터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각종 여러가지 센서 등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는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생성 주기도 아주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도 우리가 익숙한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음성이나 소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디지털 데이터가 얼마나 생성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위터는 하루 1억 5,500만 건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유튜브는 하루 40억 회를 재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메일 전송 건수가 무려 1초에 270만 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구글 검색,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만 1초당 전 세계적으로 7만 건이고 트위터 전송은 1초당 8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트래픽 양만 봤을 때 초당 6만 7천 기가바이트, 즉 67테라바이트이고 전체 전송되는 데이터의 합은 28만 9천 기가바이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통 사용하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또는 SSD를 1초에 67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전망은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2.0 정책에 4개의 뉴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디지털 뉴딜인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가 제일 중요하고 처음으로 그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데이터 분야에 많은 자본이 투입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창업 및 일자리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빅데이터 경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데이터를 잘 가공하여 경영 환경에 접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기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리 도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도구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익힌 도구의 사용법과 함께 다양한 레시피로 데이터를 원하는 요리로 가공하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빅데이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테지만 알파고라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이 알파고가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이 생긴 이후부터 2000여 년 이상의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세돌 구단에게 4승 1패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맞춤형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고 기업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 고객의 구매 내역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별로 추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세계 유수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사례도 잠깐만 살펴볼까요? 요즘 차량용 내비게이션들은
도착 시간을 예측해 주는데 이때도 데이터가 없다면 그러한 예측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중소기업에서는 불량률을 9.72%에서 0.3%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감소를 할 수 있었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농부는 오이의 상품성을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상황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교과목으로 파이썬, R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프로그래밍, 그리고 태블로, 파워 BI 등의 시각화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및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을 익히고 이를 종합하여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과 교육 내용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것으로 화면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R 언어와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의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래프로 간단히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또한 파워 BI나 R 언어, 파이썬을 같이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취업 추천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 사례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습 내용 중에 또 하나가 파이썬 활용한 공공 데이터 상권 분석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1학년들이 실제 이번 학기에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이런 그래프, 지금 여기는 기흥구 동백 1, 2, 3동의 인구 그래프를 이렇게 차트로 표현한 게 불과 10줄만으로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나타내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식 데이터 처리 또는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예로 우리 대학 정문의 이미지를 인식한 화면을 가운데 아래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IoT 분야도 빅데이터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IoT는 사물 인터넷을 의미하는데 간단한 센서를 모니터링하는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 BI를 활용한 전국 상권 공공 데이터를 분석한 예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것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태블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시각화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지진 규모 지역에 따른 지진 발생지 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시각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과를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서는 사무나 경영 관리를 위한 ERP 관련 자격증은 제외하고 순수히 빅데이터 관련 취득 가능 자격증만 나열해 둔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꽤 까다롭고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여러분들도 응시해서 취득할 수 있고 이걸 학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화 관련 자격증인 태블로 스페셜리스트, 태블로 데이터 어널리스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능력을 위한 자격인 코스프로 파이썬 2급도 취득할 수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우리 학과는 4년제 전공 심화과정 인가학과입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과정으로 진학을 하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할까요? 먼저 유통 및 전자상거래 EC 분야에서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매출 분석, 맞춤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상품 예측, 매장 판매 분석 등을 할 수가 있고 제조 및 농업, 음식 분야, 금융 및 교육 분야, 여행, 서비스, 의료 공공 및 정부 분야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경영 전공에 필요한 자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호기심입니다. 여러분이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감승제와 즉 산수 능력을 필요로 하죠. 물론 미적분과 통계학 증명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산수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중고교 수준의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토익 고득점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 학과의 자매 대학인 뉴욕 주립대학교 교환학생이 되려면 토익 650점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위에 나열한 것들은 다른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이러한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경영 전공을 선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배워온 정도면 빅데이터 경영 전공을 선택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빅데이터 경영 전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봐요. 안녕하세요. 박아름입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과의 SNS 마케팅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증 반과 SNS 마케팅 전공을 맡고 있는 박아름 교수인데요.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SNS 마케팅은 기존에 어떤 TV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외부 광고, 라디오 이런 것보다 훨씬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디지털 마케팅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2020년에는 50%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활용한 그런 SNS 마케팅의 시장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TV나 라디오, 잡지 같은 올드미디어 매체에 비해서 훨씬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SNS 마케팅을 기업에서는 왜 중요시할까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SNS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특히 올드미디어에 비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고 많은 트래픽을 또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런 검색 엔진에서의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를 더 높은 순위로 올리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리드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판매로 전환하는 그런 효과가 올드미디어보다 훨씬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객을 지원하거나 또는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채널로 볼 수 있죠. 그 이외에도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경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SNS의 마케팅 성과가 이런 올드 미디어 매체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SNS 마케팅 전공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디지털 마케팅 개론에서 SNS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을 기획하고 전략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케팅을 실행했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 성과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SNS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3년 또는 4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 실무자로서 다양한 과목들을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광고라든지 아니면 구글 애즈, 소셜미디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그리고 태블로나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마케팅 성과 분석, 또 마케팅, 광고, 기획 및 전략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졸업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마케팅 기획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졸업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SNS 마케팅을 진행한 학생들의 콘텐츠 기획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찾으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요즘 유행하는 MBTI, 상황별로 MBTI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지, 리액션을 보여주는지, 또는 요즘 남학생, 대학생 룩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 SNS 마케팅, 또는 빅데이터 경영과를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틱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패러디한 영상들도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실행을 했었죠. 다음 사진은 그 페이스북의 학과 홍보 콘텐츠를 직접 유학생 분들이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빅데이터 경영 하시면 페이스북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전략을 세웠으면 실제 마케팅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성과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이 슬라이드는 태블로를 이용해서 성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최대 매출, 마케팅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또는 KPI 지수를 이용한 마케팅 성과 분석, 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드 클라우드로 어느 제품의 성과가 좋았는지, 이러한 것들 성과 분석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태블로 사용법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별, 제품별 마케팅 성과 분석을 다양한 경영진이나 아니면 고객들 또는 B2B 서비스를 시행할 때도 다른 기업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SNS 마케팅 전공은 다양한 자격증을 따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글 애즈, 구글 애널리틱스, 사회조사 분석사 1, 2급, 태블로 데스크탑 스페셜리스트, 태블로 데이터 어널리스트, 이러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자격증 반, 특강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커리큘럼이 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선택하심으로써 SNS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지식, 이론들을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졸업 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입니다. 특히 헤드헌터한테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는 직무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 광고 기획 쪽인데요. 이런 분야, 광고 기획 쪽으로 가실 수 있고, 마케팅 부서, 소셜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선배, 김두식 선배가 있는데 직접 이렇게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유튜브로 광고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 기획자로도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프픽이라는 유튜브를 한번 구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SNS 마케팅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이 학과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분야는 향후 가장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입니다. 또한 SNS 마케팅 분야는 현재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입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 SNS 마케팅 실무자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국내 최초의 3년제 빅데이터 경영과이며 빅데이터 기반의 SNS 마케팅과 빅데이터 경영 분야를 동시에 경험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교수진은 뛰어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육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학과정 동안 빅데이터 SNS 마케팅 경영분야 자격증 취득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및 SNS 마케팅 국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학생 모두 현장 실무와 연계된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과 인턴십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양한 전공 경험을 학과 선후배와 공유하고 도전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졸업작품 정지를 통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검증된 실무 역량으로 다른 취업생들과 차별화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년 뒤 자신의 미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전공 관련 대기업, 우량 벤처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우리 학과의 3+1 과정을 거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우리 학과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우리 학과와 연계된 국내 유수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택은 우리 학과와 연계된 미국의 뉴욕 주립대로 유학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과목은 공통 유사합니다. 전공에 따라 매 학기 1개에서 2개 교과목을 별도로 선택하여 전공 심화 학습을 하게 됩니다. ERP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경영관리 사무, 인사, 총무, 회계, SCM 관리 실무를 공동 학습합니다. 매년 대기업, 우수 중견, 중소기업, 벤처기업, 금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 취업을 하고 있으며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빅데이터 경영과만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삼성전자 학예 인턴십. 취업을 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말을 쓸지 고민이 많이 들 텐데 그럴 걱정 필요 없이 바로 1학기 중간 후 시작되는 삼성전자 CS 인턴십을 신청하시면 6월부터 8월까지 인턴십 과정 실습 후 수료하시면 수료증까지 나오며 저희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는 비서, 항공, 경영과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빅데이터 경영과에서는 전공과 관련한 R 프로그램으로 배우는 텍스트 마이닝 주제로 경희대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을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유학생도 빅데이터 경영과와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계, ERP 프로그램, 커말,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가지 실기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어 여러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Cause all I want is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용인송담대학의 국제협력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협력단에 대하여 저희 단장님께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실 조금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국제협력단은 우리 한국 학생들의 해외 연수, 해외 취업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로 나가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 또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도록 도와주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까지 기숙사 관리와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제공해줍니다. 그럼 이제는 외국인 친구들 여기 찾아오게 된 이유는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잠깐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4살 순나티입니다. 네, 오늘 왜 여기 오셨어요? 지금 제가 등록금, 장학금, 이벤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장학금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들으셨어요? 네, 한번 신청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마리라입니다. 네. 네, 국제협력단에 오신 거예요? 내년 비자 연장해야 돼서 그거 서류를 제출하려고 왔어요. 원래는 우리 조립국정실에 직접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대신 선생님들을 이거 연장해줘요. 네. 나한테 국제합력단이란 미래이다. 꿈이다.